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 질서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대만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며 사실상 반도체 생산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TSMC의 공정을 선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TSMC의 지배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미세 공정 기술, 막대한 투자 능력, 그리고 탄탄한 고객 생태계까지 갖춘 이 회사는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절대 강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는 흥미로운 변화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완벽해 보이던 이 구조에 작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의외의 소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오리, 즉 글라스 기판, GLASS UBSTRAT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로 바꾸는 작은 기술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소재 교체가 아니라 차세대 AI 반도체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칩의 크기와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존의 유기 소재 기판이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새로운 기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던 TSMC조차 이 흐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연구 단계의 발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반도체 설계의 전제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CPU 중심의 컴퓨팅 시대에는 칩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고 발열이나 전력 문제도 지금처럼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AI 시스템의 핵심은 GPU이며 이 GPU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GPU 주변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이 여러 층으로 쌓여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구조는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칩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소비 전력과 발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GPU 내부에서는 초당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이동하며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HBM 메모리가 필요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칩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늘어나고 전체 구조도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부품을 실제로 지탱하는 물리적인 기반이 바로 기판, 즉 서브스트레이트 SUBST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서는 유기 소재 기반의 플라스틱 기판이 표준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 덕분에 대부분의 반도체 패키징은 이 구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AI 칩의 크기와 전력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구조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칩이 커질수록 기판 역시 더 커져야 하고 더 많은 열과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반도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작은 회로를 새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칩 구조를 무엇이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판, 즉 서브스트레이트가 새로운 병목이자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패키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유기 소재 기반의 플라스틱 기판입니다. 이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성과 생산성을 모두 확보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CPU와 GPU,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가 이 구조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큰 의문 없이 이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전통적인 구조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 문제는 바로 물리적 크기와 열에 대한 내부성입니다. 현재의 플라스틱 키판은 대략 140mm 수준을 넘어가면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칩의 크기가 커지고 그 위에 여러 개의 HBM 메모리가 함께 올라가면서 기판이 견뎌야 하는 무게와 열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칩은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매우 큽니다. 이 열이 기판에 전달되면 플라스틱 소재 특성상 미세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판이 조금씩 휘어지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열팽창 계수의 차이입니다.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실리콘의 열팽창 계수는 약 2에서 6 수준인 반면 플라스틱 기판의 열팽창 계수는 약 26에서 18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두 소재가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미세한 연결 구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결국 장기적인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서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영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플라스틱 기판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기술로 사용되어 왔지만 AI 시대의 거대한 칩 구조를 지탱하기에는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구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유리 기판, 즉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 GLASSS UBSTRAT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 소재로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패키징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장점은 바로 표면의 정밀도입니다. 유리는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표면 거칠기가 훨씬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 기판의 표면 거칠기는 0, 1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으로 기존 유리 소재 기판보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딥가까이 더 매끄럽습니다. 이처럼 평평하고 안정적인 표면은 훨씬 더 미세한 회로 패턴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며 동일한 면적 안에 더 많은 연결 구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열팽창 계수, 즉 CT, 얍744ANT, OF7SN3AL, EXPANSION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라스틱 기판은 실리콘 칩과 열팽창 특성이 크게 달라 고온 환경에서 뒤틀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리 기판은 열팽창 계수를 약 3에서 7 사이로 조절할 수 있어 실리콘과 훨씬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는 칩과 기판이 온도 변화에 거의 같은 속도로 팽창하도록 만들어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리 기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대형 칩 구조에 대한 대응 능력입니다. AI 반도체는 GPU와 여러 개의 HBM 메모리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넓은 인터포저와 더 많은 연결 채널이 필요합니다. 유리는 구조적으로 강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면적의 기판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칩과 메모리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한 연결선과 고밀도 인터커넥트 구현이 가능해 데이터 이동 속도 역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리 기판은 단순히 소재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강력한 차세대 AI 반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설계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 기술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형성될 시장 규모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유리 기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적으로 대규모 양산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으며 시장 규모 역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패키지는 여전히 유리 소재 기반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8년경 글로벌 유리 기판 시장 규모가 약 8,4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장이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단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작동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큰 칩과 더 많은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 AI 서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판 기술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유리 기판은 단순한 소재 혁신을 넘어 차세대 AI 반도체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SMC는 원래 매우 신중하고 조용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 로드맵을 시장에 미리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이 충분히 준비되고 실제 제품에 적용될 단계가 되었을 때에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 때문에 업계에서는 TSMC가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내부에서는 상당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용한 거인이 예산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TSMC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리 기판, 즉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2024년 말, 회사는 향후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한 축으로 유리 기판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 이전 상용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특정 기술의 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 단계의 기술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고객사의 요구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 칩 설계 기업들은 더 큰 칩, 더 많은 HBM 메모리, 그리고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기존 패키징 구조로는 점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국 새로운 기판 기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TSMC가 유리 기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탐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이 미세 공정뿐 아니라 패키징 구조와 소재 기술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고객의 요구가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고 있는 지금, 삼성은 유리 기판 기술에서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유리 기판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세종 사업장에서 파일럿 9을 가동하고, 이후 기술 안정화와 수율 개선 과정을 거쳐 2027년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가능성을 언급하는 단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일럿 9은 새로운 기술이 실제 생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장비 안정성, 공정 정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수율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특히 유리 기판의 경우 매우 얇은 유리 소재를 정밀하게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나 파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미 여러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삼성의 유리 기판 샘플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AMD, 브로드컴, 아마존 AWS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칩 설계를 위해 유리 기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실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향후 제품 설계 단계에서 해당 기술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 기업뿐 아니라 고객의 선택입니다. 만약 주요 AI 칩 설계 기업들이 유리 기판 구조를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이를 먼저 준비한 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의 빠른 준비는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유리 기판 기술 경쟁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독특한 산업 구조, 즉 수직 계열화 VRTML, INTGION입니다. 수직 계열화란 하나의 기업 또는 그룹 안에서 핵심 부품부터 최종 제품까지 여러 단계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기술 전환기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삼성전자, 기판을 생산하는 삼성전기, 그리고 유리 소재와 가공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온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그룹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칩, 기판, 그리고 유리 가공 기술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리 기판 기술은 단순한 반도체 공정만으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얇은 유리를 정밀하게 절단하고 수만 개의 미세 홀을 뚫고 표면을 균일하게 가공하는 복잡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실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 OLED 패널 생산 과정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삼성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유리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계열화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도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설계 기업은 칩 설계, 메모리, 기판, 패키징을 각각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정 조율과 기술 최적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공급망 관리 역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칩과 메모리, 기판 기술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설계 구조는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AI 반도체처럼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통합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 기판 기술의 부상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쟁 구도를 넘어 전체 산업 생태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다양한 소재와 장비 기업들이 이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은 하나의 기업만으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유리 원판 생산부터 미세 가공 장비, 식각 공장, 도금 기술, 그리고 최종 패키징 장비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옵틱스 피스는 레이저를 이용해 유리의 미세한 홀을 뚫는 정밀 가공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 기판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수만 개의 미세 홀을 안정적으로 가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에서 고정 및 레이저 장비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캔트로닉스 CS는 유리 내부의 미세 홀을 정밀하게 식각하고 표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 기판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SKC의 앱솔릭스 ABSOLICS는 실제 유리 기판 소재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판 시장에서 핵심 공급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LG이노텍 LG, INNOTK 역시 반도체 패키징과 고부가 기판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원래 디스플레이나 기존 반도체 기판 산업에서 경험을 쌓아온 회사들이지만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유리 기판이 차세대 AI 칩 패키징의 표준 기술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들 기업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술 전환은 단순히 하나의 소재 변화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최종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리 기판 기술이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기간을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리 기판이 실제 AI 반도체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대규모 양산이 가능해진다면 반도체 패키징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 안정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 유기 소재 기판 중심의 구조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수율, 즉 생산 안정성입니다. 유리 기판은 매우 얇은 소재를 정밀하게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균열이나 미세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전체 패널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생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이 안정적으로 확립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채택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 고객사의 신뢰와 실제 제품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기업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으며 이 회사가 어떤 패키징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GPU에서 유리 기판 구조가 본격적으로 채택된다면 관련 기술과 공급망은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쟁의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누가 먼저 기술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누가 주요 고객의 선택을 얻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유리 기판 GLASS, SUBSTRAT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일격, 삼성이 먼저 뚫은 유리 기판 TSMC는 왜 3년 된다라는 질문은 단순한 기술 뉴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소재의 경쟁이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 자체보다도 구조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산업의 절대 강자는 분명 TSMC였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핵심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 산업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항상 전환기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분명 하나의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유리 기판 경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런 기술이 등장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AI 시대의 칩 구조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GPU 하나에 여러 개의 HBM, 메모리가 결합되고 데이터 이동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칩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전력 소비와 발열 역시 급격히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대한 구조를 실제로 받치는 것은 기판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반 기판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열과 구조적인 변형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지점에서 유리 기판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습니다. 삼성이 이 분야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기판, 디스플레이 기술을 하나의 그룹 안에서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축적된 유리, 가공 기술은 유리 기판 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얇은 유리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미세한 구멍을 뚫는 기술은 OLED 패널 생산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삼성에게 유리 기판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기존 기술의 확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순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반도체 생산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유리 소재를 대량으로 다루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국 새로운 소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협력이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술 도입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TSMC가 쉽게 뒤처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막대한 자본력과 매우 강력한 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쟁의 핵심 변수는 삼성과 TSMC가 아니라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에서 유리 기판 구조를 본격적으로 채택한다면 산업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기존 패키징 구조를 유지한다면 유리 기판 전환은 훨씬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의 선택이 기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리 기판 기술이 실제 대형 AI 칩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수율 문제를 해결한다면 반도체 패키징의 표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면 기술 전환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먼저 뚫었다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산업에서는 먼저 시작한 기업이 아니라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리 기판 경쟁 역시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쟁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삼성과 TSMC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AI 시대 반도체 구조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기술을 안정화하고 고객의 선택을 얻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